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우리 해가림 시설, 그 다음에 축사, 즉 시가평가, 비례보상하는 시설 두 가지를요, 문제풀이 각각 한 문제씩 풀어보면서 우리 공부하셨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들어가시기 전에 해가림 시설, 일단 시가평가더라. 뭘 시가로 평가 계산한다는 거죠? 시설보험금 4단계 첫 번째 보험 가입 금액을 시가로, 보험 가액도 시가로. 자, 가입 금액, 가액. 시가는 뭐 여러분 이제 이건 뭐 너무 잘 아시죠? 제주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자, 감가상각률 경과년수 곱하기 경년감가율. 자, 해가림시설 경년감가율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다 암기합시다. 기억나시죠? 뭐였죠? 목재 13.33%, 내용연수 몇 년? 6년. 6분의 0.8. 6년 동안 80%. 철제는요? 4.44%, 내용연수 18년. 이건 그냥 무조건 암기하세요. 네. 자, 경과년수는 어떻게 됐죠? 경과년수는 일단 설치. 뭐, 우리 농업용 시설물 식의 표현에 의하면 취득연월이겠죠. 설치부터 지금 시점까지인데, 이 지금 시점까지가 논란이 되더라. 그쵸? 그래서 이 과목에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가액,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설치부터 사고, 즉, 지금 가입금액 가액 같이 하는 거잖아요. 보험 가액,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 가액,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설치부터 사고로 하고, 가입이야 뭐 당연히 설치부터 가입이죠. 가입금액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아니야. 나는 1과목 내용대로 감가상각은 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 표현에 기준해서, 농금원 답에 기준해서 가입금액은 설치부터 가입, 가액도 손해액도 설치부터 가입. 난 이렇게 할래. 둘 중에 하나 풀이 근거를 써놓으셔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시가평가. 근데 우리 여러분 문제풀이를 위해서는 일단 이 단계에서는, 우리 보험금 계산 문제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 뭘 해놓으셔야 되죠? 보험 가액 곱하기 20% 해 놓으셔야죠. 그쵸? 왜요? 해가림 시설은 손해액을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손해 그냥 우리 시가평가니까 2단계에서 손해액 하면은 보통은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물, 즉 피해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시설비 곱하기 1- 감가 하잖아요. 근데 해가림 시설은 손해액을 결정하는 게 있었어요. 나는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할래. 그러시면 가액을, 즉 손해액을 일단 제조달가액으로 구하죠. 그것을 제조달가액 피해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피라고 해볼게요. 제조달가액 피해액, 즉 피해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시설비. 이때 제곱미터당 시설비는 가입 시점에 기평가해 놓은 것이더라. 비가림이나 농업용 시설물이나 감가상각률, 축사도 마찬가지고 해야 할 때는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따라 제조달가액을 하지만 해가림은 다 기평가더라.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거, 그게 제조달가액 피해액이죠. 하고 위에서 계산한 보험가액의 20% 하고, 그리고 여기에 감가를 적용한 시가, 우리가 아는 시가, 그쵸? 얘를 일단 피해액이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시가 피해액이라고 하고, 이 중에 중앙값을 손해액으로 결정하더라. 그 이유 백그라운드 설명도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계산해 줘야 되죠? 아직은 최종 보험금이 아니라 목적물 보험금이라 할게요. 왜요? 4번 단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목적물 보험금 순서가 어떻게 됐죠? 두 문자. 손해액을 자기 비례예요? 비례자기예요? 우리 축사랑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기 비례죠. 자기 비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는데
얘를 뭐를 한도로 해요? 우리 일부 보험을 기준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이렇게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는 가입 금액을 한도로, 그쵸? 네. 일부 보험이면 비례 보상을 한다. 해가림은 일부 보험이 인정된다. 그럼 비례 보상하는데 비례를 여기다 하는 거죠. 또 비례 보상한다는 곱하기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 금액이죠. 네. 손자 비가 둘 중에 작은 것을, 즉 한도로 한다는 둘 중에 작은 것이더라. 해 손자 비가, 즉 보험금을 계산한다 하는 것은 한도를, 가입 금액을 한도를 여기서 결정되고, 자기 부담금을 어떻게 안에서, 괄호 안에서 얼마나, 손해액이 10%를 기준으로 한도, 그리고 일부 보험이면 비례를 할까 말까, 비례 5x, 얘는 비례가 5였어요. 자, 해가림, 자기 부담금이 특이했죠? 자기 부담금 어떻게 했죠? 손해액이 10%인데 10에서 100, 한도가 달랐어요. 왜요? 구조체, 피복제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저 10, 아예 피복제 단독사고의 최저로 내려가는 거죠. 비가림이나 농업용 시설물에. 그리고 최고 100, 네. 한도 내 손해액의 10%를 기준으로 하더라. 자기는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서 최대 한도를 기준으로 자기가 남았다면, 즉 목적물이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이에요. 목적물 손해액이. 그럼 목적물 자기 부담금은 80만 원. 한도 내 들어가죠. 한도 얼마 남았어요? 최대 한도에서 20만 원 남았잖아요. 자녀가 20만 원. 이 한도 내에서, 그쵸? 4단계 이제 비용손해. 비용손해의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더라. 비용손해는 잔, 손대잔, 기인데, 일단 잔존물 제거 비용은 모든 시설에서, 비가림, 해가림, 농업용 시설물 축사에서 자기 부담금 차감하는 거는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차감합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는데 얼마를 차감해요? 한도 내에서 차감. 자, 다른 비용 손해, 손대잔, 기타는 언제나 전액이고, 손대잔에서는 해가림, 비가림은 규정돼 있지 않더라. 그래서 저처럼 그냥 다른 시설과 다를 이유가 없으니까 잔재비 외에는 다 차감하지 않는다. 1번. 아니야, 비가림이나 해가림은 농업시설물에 없으니까 나는 10% 차감할래. 2번. 둘 중에 하나였죠? 자, 잔재비. 먼저 땅땅땅이었어요. 자기 부담금 말씀드렸고, 일단은 첫 번째는 뭐였죠? 한도. 계산한다는 뭐예요? 한도, 가입 금액을 한도로 자기 비례였잖아요. 한도, 얘는 제시된 잔재비와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한도. 두 번째,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기 비례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한도를 적용한 잔존물 제거 비용과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 차감해야죠. 자기 부담금. 요거 지울게요, 여러분. 네. 자기 부담금.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을 예를 들어서 손해액이, 여기 지금 목적물 손해액이 8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제시된 잔존물 제거 비용이 100만 원이라 하면 뭐가 나오죠? 제시된 잔존물 제거 비용이 100만 원, 손해액의 10%는 80만 원. 그럼 80만 원이겠네요. 그렇죠? 80만 원으로 할게요. 80만 원. 그다음에 계산해야죠. 자기 비례. 자기 어떻게 돼요? 80만 원에 10%, 8만 원 들어오나? 들어오죠. 20만 원 안에 들어오잖아요. 자기 비례. 비례의 비율은 같죠? 네. 이게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이에요. 손자비 한도. 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라 말씀드렸어요. 총 한도. 3번에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과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은 이거 다 계산된 거예요. 뭐를 한도로 한다? 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요거. 네. 손대잔이 없으면 여기가 최종 보험금이더라. 자, 그 다음에 다른 비용 손해, 손대잔 볼까요? 손해 방지 비용이 좀 특이했어요. 해가림 특이했던 거 뭐가 특이했죠? 다른 건 손방비 한도가 없는데 이 친구만 손해 방지 비용이 얼마 한도? 20만 원 한도. 제시된 손해 방지 비용이 50만 원. 아니에요. 20만 원으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자, 대위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전부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비례 보상하더라. 네. 기타는 언제나 전액이고요. 이거 다 합치면은 최종 보험금. 자, 여기에서 해가림에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가액의 20%와 손해액을 다 비교해서 제조달 시가 피해액이죠, 여기. 다 비교해서 손해액을 결정해야 하더라 하는 거. 두 번째, 자기 한도가 다르더라. 또 뭐 있었죠? 자기 화재에도 차감하더라. 그쵸? 그리고 자기 비례, 일부 보험인 경우엔 비례를 하더라. 비례 아닌 경우는 곱하기 1 대입하면 되고요. 손해방지 비용 20만 원 한도가 있더라. 이게 해가림의 특징이었어요. 특징. 잔존물 제거 비용, 가축의 잔존물 처리 비용, 손해액의 10% 한도로 하는 거는 이거는 다 공통이에요, 여러분. 뭐 어디에서만 특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비용 손해 한도는 다 똑같아요. 얘만 다른 거예요. 해가림의 손해 방지 비용만. 네. 그러면 이제 깨끗이 하고 우리 문제풀이로 들어가 볼게요. 해가림 시설 보험금을 구하세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가입금액, 보험가액 제시가 됐네요. 시가로 계산했겠죠? 자, 2단계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 20%. 200만 원이구나. 네. 여러분, 우리 해가림 시설 강의에서 피해액, 얘는 제조달가액 피해액이겠죠? 피해액이라는 용어는 제조달가액, 기평가한 제조달가액으로 피해액을 산출한다. 즉, 제조달가액이에요. 네. 제피가 제조달가액 피해액이 보험가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감가를 적용하고 이도저도 다 실을 때는 우리 셌다고 해서 가운데 값으로 하지만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보세요. 초과하면 20%를 초과하면 감가를 적용해서 비교하고 20% 이하면 감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했었죠. 여기 지금 200만 원이에요. 만약에 제조달가액 피해액이 150만 원이 제시됐어요. 그래도 감가 적용해서 막 비교해요? 불필요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6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이 제시됐다? 20% 이하네. 그러면 얘가 그냥 손해액인 거예요. 얘가. 지금의 경우는 이제 20% 초과하니까, 네. 감가 적용해서 비교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가입금액, 가액 제시됐고, 일부 한도 나왔고, 지금 일부 보험이라서 비례보상 판단됐고, 그럼 이제 손해액 구해야 되는데 보니까 제조달가액은 아니더라. 결정해야 되더라. 손해액 해볼까요? 일단 보험가액이 20% 200만 원 제시됐고요. 제조달가액 피해액 600만 원 제시됐고요. 감가 적용한 시가 피해액만 알면 되겠네요. 시가를 위해서는 감가상각률 데이터가 있네요. 경과년수 4년, 연단위 깔끔하게 제시됐고요. 자, 목재. 내용연수 6년을 암기하시든 13.33%를 암기하시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해볼까요? 제조달가액 피해액에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자, 13.33% 곱하기 4년 그러면 0.533인가요? 또 자신 없어지네요. 533이 맞네요. 53.32%. 이게 시가 피해액이잖아요. 이게 시가로 계산한 피해액. 아직 손해액 아니에요.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답 어떻게 되죠? 600만 원인데 이거 600이 아니라 600만 원이죠, 여러분. 마이너스 0.2800800. 아유, 숫자도 지저분하네요. 2800800. 얘는 200만 원, 얘도 600만 원. 네. 여러분은 실제로 답안 시험 쓰실 때는 정확하게 600만 원, 200만 원 숫자 다 하셔야죠. 동그라미 6개. 네. 그러면 이 중에 가운데 값이래요. 가운데 값. 그럼 손해액은 뭐예요? 시가 피해액이 손해액으로 결정이 됐어요. 2800800원. 손해액 나왔으면 뭐 다 나온 거죠. 그럼 세 번째, 우리 보험금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보험금을 계산한다. 한도, 무엇을 한도로? 일부 보험이잖아요. 가입금액을 한도로, 가입금액 800만 원을 한도로,
800만 원을 한도로. 네. 그 다음 자기 비례였죠? 손해액에서 자기를 차감한다. 손해액 숫자가 참 2800800에서 자기를 차감해야죠. 자기 손해액의 10% 아래 위 한도 10만 원, 100만 원 한도 들어오네요. 그럼 얘의 10%면 뭐예요? 280080이 되겠네요. 280080. 그쵸? 그 다음에 자기 뺐으면 비례도 해야 되겠죠? 비례 곱하기 비례. 얘는 괄호를 중괄호로 바꿔야 되겠네요. 자, 비례. 뭐 이건 간단하죠. 뭐 80% 그쵸? 1000분의 800. 1000분의 800. 이 결과값이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됐죠? 네. 4번 하려고 보니까 4번 단계. 뭐 비용 손해 제시된 게 없잖아요. 여기서 이게 곧 최종 보험금이더라. 여러분, 일단 답을 보고 네. 여러분, 저는 시설보험금 4단계 그 순서대로 여러분 익숙하시도록 한 단계 빼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 문제처럼 가입금액, 가액 뭐 다 제시된 경우에는 여러분 실제 답안 작성하실 땐 줄이실 수 있는 건 다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자, 볼까요? 뭐 이런 것도 실제 답안지엔 필요가 없죠. 비례보상 위에서 판단됐으니까. 실제에서는 이걸 그냥 손해 결정을 첫 번째로 하면 되겠죠. 제조달가액 피해액 600만 원, 보험가액의 20%, 감가 후 피해액. 자, 감가상각률 계산은 쉽죠. 손해액은 중앙값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자기부담금 뭐 사실 이 경우에는 그냥 바로 쓰셔도 별 무리가 없죠. 네, 그냥 곱하기 10% 쓰셔도. 자, 그러면 최종 답은 이렇게 돼요. 최종 답은 굉장히 좀 지저분한 숫자로 떨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자기부담금이 이렇게 됐어요. 자기부담금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용 손해가 제시가 안 됐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비용 손해가 제시가 된 경우에 한번 해볼까요? 4번 이제 추가 비용 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 제시됐다고 해볼까요? 잔제비가 얼마로 해볼까요? 50만 원 제시가 됐어요. 문제 조건에 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 잔제비 계산해야 되겠죠. 4단계 비용 손해 잔제비 뭐였죠? 땅땅땅 한도 먼저 했잖아요. 한도. 여기서는 이 목적물 보험금 구할 때는 일부 보험이지 가입 금액을 한도로 먼저 하고 자비 한 거잖아요. 손자비. 여기 똑같이 한도를 먼저. 한도는 뭐라고요? 손해액의 10%와 50만 원. 제시된 50만 원과 손해액 어디 있어요? 여기네요. 요거의 10%면은 280080 똑같이 나오겠네요. 0080. 그러면 한도 나왔죠? 280080원. 지출된 건 50만 원이지만 인정되는 거는 280080원. 이제 두 번째 계산해야 되죠? 계산 똑같이 하시면 돼요. 손, 자, 비 하셨듯이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으로 보셔도 무방하더라. 280080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10%. 그럼 어떻게 돼요? 8008이 나오나요? 8008 맞나요? 저도 갑자기 자신 없어집니다. 280080 곱하기 0.1 맞죠? 28008 맞죠? 네. 그러면 손, 자, 비례해야죠. 비례. 1000분의 800. 그러면 한도 손 대신 잔이죠. 여기는 자, 비 이렇게 두 문자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계산값이 나오겠죠? 네. 물론 전제 조건은 이때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잔여 벌써 얼마 나와요? 잔여. 이거 한 72만 원 가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잔여 자기부담금이. 한도 안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여기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280080이 아니라 얼마라고 할까요? 막 98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말도 안 되는 숫자지만 98만 원. 목적물에서 자기부담금. 얼마 남았어요? 한도. 2만 원도 안 남았죠. 여기 2만 원이 넘어가네요? 2만 원 잘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고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최대는 100만 원을 못 넘어간다. 그럼 세 번째. 자,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과 얼마예요, 여기? 2016,576 더하기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은 무엇을 초과할 수 없다? 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최종 보험금이 되는 거죠. 자, 얘를 이번에는 그냥 한 줄 풀이로 해볼게요. 한 줄 풀이 지우고 한 줄 풀이 해볼게요. 네. 손해액 어떻게 돼요? 제가 항상 마지막에 다 싫으면 그냥 한 7, 80%는 이 한 줄 풀이로도 답이 나옵니다 했던 그 식이에요. 손해액, 결정된 손해액 28000, 아이고 숫자가 정말 8001 손해액 플러스 잔존물 제거 비용. 물론 한도 적용한 잔존물 제거 비용이죠. 280, 080 아까 손해액 10% 한도로 자른 거. 이게 다 손해액이에요.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목적물 보험금의 자기부담금과 여기 이것과 아까 잔존물 제거 비용의 10% 자기부담금 28008 이거 있었잖아요.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280080 더하면 308088이 나오네요. 숫자가 왜 이런 거예요? 308088 손자 이제 비례해야죠. 비례 1000분의 800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손자비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잔자비 나오죠. 얘는 뭘 초과할 수 없다? 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됐죠? 이 중에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는 비례가 들어가니까 괄호가 하나 더 늘어나서 이게 최종 보험 계산된 보험금이 나와요. 됐죠? 네.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을 때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축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축사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축사도 뭐라고요? 시가평가. 시가로 계산한다. 무엇을요? 1단계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자, 이때는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이 감가상각률에 적용하는 경과 연수가 깔끔하죠? 보험 가입 금액 할 때는 설치부터 가입, 사고 발생해서 보험 가액 또는 손해액을 계산할 땐 설사했잖아요. 설치부터 사고 깔끔했어요, 이때는. 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도를 보고, 그쵸? 네. 전부 초과 일부 보험, 그 다음에 비례 보상, 즉 일부 보험이면 비례 보상을 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좀 특이한 거 있었죠? 뭐가 특이했죠? 축사에서의 특이한 것 앞에 시가평가하고 비례보상 또는 실손보상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조건부가 붙었잖아요. 조건부. 저 조건이 뭐였죠? 가액의 80%가 우리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보험가액의 80% 미만이면 일부 보험. 우리는 그동안에 그냥 100% 미만 이 자체를 그냥 비교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부 보험이었는데 이제 가액의 80%. 그러니까 해가림은 1단계에서 가액이 20%를 계산해 둬야 손해액을 결정하시는데 시간이 절약되고 축사는 80%를 계산해 봐야 일부 보험인지 아닌지. 그쵸? 그러면 축사는 전부 보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가입 금액이 가액의 몇 %에서 몇 %? 가입이 보험가액의 80 포함이었죠. 80 포함. 원래는 가입이 가액 100%여야 전부 보험이잖아요. 여기 80 포함 이상에서 100%까지 전부 보험. 그쵸? 그 다음에 일부 보험일 때는 가입이 가액의 80% 미만일 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이제 앞으로 축사는 비례보상한다 그러면 아까 해가림처럼
가액분의 가입이 아니라 가액의 80%가 와야 되겠죠? 요거, 네. 목적물 보험금이든 비용 손해든 무조건 80%분의 가입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파악하셔야 되는 거. 자, 만약에 우리는 사고당 보험금 지급하잖아요. 시설은. 근데 만약에 1차 사고 당시에 기지급을 차감했더니 그쵸? 잔존보험 가입금액. 유일하게 시설에서 축사만 잔존을 쓰더라. 처음에는 일부 보험이 아니었어요. 전부였어요. 또는 초과였어요. 근데 기지급을 차감하고 났더니 이번 사고에서 또 보험금 계산하려고 하는데 얘가 잔존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일부 보험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거 주의하셔야 된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초과보험은 어떻게 됐죠? 초과보험은 뭐 우리가 아는 그대로 가입이 가액을 초과할 때, 근데 이제 퍼센트가 나오니까 100%를 초과할 때 축사, 요거 좀 특이했습니다. 그러면 손해액을 계산해야 되겠죠? 손해액 뭐 여긴 뭐 결정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시가로 계산을 하면 끝나고요. 세 번째, 얘를 보험금으로 만들어줘야 해요. 목적물 보험금. 보험금으로 계산해준다. 한도와 자기 비례였죠. 근데 얘는 이제부터는 바꿔요. 비례, 자기. 한비자가 나오네요. 네, 한비자. 예전에 학생 때 한번 읽으려고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책임. 어쨌든 비례가 먼저 나옵니다. 비례. 네. 자기 비례가 아니라 비례, 자기다. 비례의 비율 주의하시고요. 그럼 목적물 보험금이 어떻게 돼요? 한도. 만약에 일부 보험인 경우로 우리는 항상 헷갈림이든 축사든 일부 보험으로 공식을 기억하시고 일부 보험 아닌 경우에는 곱하기 비례 대신에 곱하기 1. 그렇죠? 일부 보험인 경우 한도. 가입이 한도네요. 작은 거니까. 가입 금액을 한도로. 자, 손해액을 2단계에서 계산한 손해액을 비례가 먼저죠.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 이 비율이 오는 거예요. 이 비율. 비례. 그리고 자기를 어디서 빼요? 아예 괄호 밖에서 빼는 거예요. 자기. 요거 축, 손비, 가자. 나중에 가축도 똑같아요. 가손비, 가자. 여러분 주의하실 거 비례가 먼저 온다. 가입금액을 한도로 자른 거에서 자기를 차감한다. 네. 우리 설마 그런 식으로는 안 나오겠죠? 그쵸? 만약에 보험금 계산식을 뭐 서술형으로 써라 그런 말은 안 나오겠지만 이거를 우리는 쓰고 읽을 때 뭘로 해야 돼요? 이론서에 나오는 대로. 전부보험일 땐 원래 보험금액 지급 한도가 뭐죠? 가입금액이잖아요. 가입금액을 한도로 한 손해액 전액 때 여기다 곱하기 1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초과보험일 때는요. 가액을 한도로 한 여기 가액으로 바뀌겠죠? 손해액 전액. 그리고 일부 보험일 때는요. 가입금액을 한도로 한 작은 거, 가입금액을 한도로 한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비례보상. 그 비례보상이 얘였잖아요. 얘. 그리고 자기를 차감한다. 왜 자기가 밖으로 나온다고요? 우리 축사에 그 지급보험금 계산식에 보시면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곱한 금액. 이건 화재. 그 다음에 풍수설지는 50만 원. 둘 중에 큰 값.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그럼 자기가 당연히 밖으로 빠져야지 여기 안에서 뺀다는 분 가끔 계셔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이 계산이 또 달라지게요. 계속 달라지게요. 메비우스의 뜻처럼. 안 되잖아요. 그쵸? 자, 축손비 가자. 축사 특이한 거. 네, 요거 잔존 뭐 거의 그거죠. 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부담금. 우린 지금까지는 무조건 손해액의 몇 퍼센트? 10%. 그리고 한도 잘랐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자기부담 비율이 제시가 돼 있어요. 23년도 농금원 이론서 기준으로 자기부담 비율은요. 0, 5,
10%.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가입 기준에 대한 얘기 없기 때문에 그냥 제시되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5%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곱하기 0.05. 그리고 50만 원과 큰 금액. 풍수설치는 그쵸? 금액이 자기부담금 계산 방법이 나뉘었어요. 풍수설치는 이렇게. 그 다음에 화재는 그냥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 화재는 깔끔하더라. 어떻게 했었죠, 화재는? 여기 제가 미니멈 안 썼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하면 끝이잖아요. 이거나 이걸 뭐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서 차감하나 같은 거잖아요. 근데 풍수설치는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축사 부분에 있어서 문제풀이를 하실 때 우리는 그동안에 순서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냥 이렇게. 근데 축사는 뭘 먼저 한다? 자기를 먼저 계산해야 하더라. 자기부담금이 목적물 보험금보다 먼저 와야 하더라. 왜? 50만 원이 안 되면 어떡해요? 무조건 차감할 수 없잖아요. 50이 넘나 안 넘나 결정하고 그리고 차감해야 목적물 보험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를 먼저 해야 하더라. 자, 그리고 비용 손해가 있을 경우에 비용 손해는 축사는 이론서에는 잔존물 제거 비용과 뭐만 언급돼 있다? 손해 방지 비용만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 조항에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제시되면 그대로 이건 저는 빼버릴래요 하시면 안 된다. 적용하더라. 네. 잔존물 제거 비용도 같아요. 항상 계산식은 같습니다. 한도 첫 번째 손해액 10%와 제시된 잔존물 제거 비용. 그 다음엔요. 두 번째 한도 있으면 계산해야 되겠죠? 계산 똑같아요. 손, 비, 자 했잖아요. 여기에서 잘라진 잔존물 제거 비용 곱하기 비례 그리고 마이너스 자기. 자, 이 자기부담금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다가 자기부담 비율 곱한 금액.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판단이 되시죠? 아,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의 자기부담금과 목적물의 자기부담금과 풍수설치 사고일 때는 합해서 50만 원을 넘어서나 최소한도를 넘어서나 이 최소한도는 항상 그 사고당 전체예요. 계약자가 부담하는 전체. 여기에서만 50, 여기에서만 50 이상 그거 아니고 그럼 얘를 합해서 50만 원 이상인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역시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나? 문제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 잔존물 제거 비용 자기부담금까지 여기서 먼저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이거 50만 원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우왕좌왕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목적물 보험금만 있든 잔존물 제거 비용까지 있든 비례보상 하게 되면 비례보상해서 총 자기부담금 50 이상? 아니면 50 미만이라서 50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한 줄 풀이가 편하더라. 기억나시죠? 한 줄 풀이. 한 줄 풀이 어떻게 됐었죠? 이거 좀 지울게요, 여러분. 네. 한 줄 풀이 어떻게 했어요? 손해액, 시가로 계산한 손해액, 그리고 손해액의 10%로 잘라진 잔존물 제거 비용, 그 다음에 곱하기 비례보상, 가액의 80%분의 가입금액, 손비, 잔비, 그리고 총 자기부담금을 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부담금이 뭐다? 총 자기부담금. 여기에서. 너무 멀리 왔네요. 마이너스 총 자기부담금. 손비, 가입금액으로 여기 한도는 이미 사실 했고요. 가입금액으로 한도는 이미 했고요. 손, 비, 가, 자, 잔, 비, 자. 그럼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가입금액 한도 한 번에 나오잖아요. 한 번에. 자기 위에서 먼저 계산하시는 게 편합니다. 물론 화재 사고일 땐 그냥 있는 그대로 하셔도 되세요. 굳이 자기를 먼저 안 하셔도 된다. 네. 문제로 정리해 볼게요. 축사 보험금을 산정하세요. 자꾸 자기부담금이 입했네요. 보험 가입금액 제시 안 돼 있네요. 네. 보험 가입도 제시 안 돼 있네요. 아이고, 그럼 다 구해야죠. 뭐. 구해주죠. 뭐. 첫 번째 보험 가입금액, 가입금액 면적 1,500 곱하기 재검토 당시 설비가 가입 당시
가입 당시 손해가 발생한, 이때는 물론 가입할 때는 손해가 발생한 아니지만 그때와 곳에서 평가한 제주달가액 7,000원. 이렇게 하면 그냥 제주달가액이죠.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감가를 해야 되는데 경과 연수 가입 설치 잘 찾아 쓰셔야 돼요. 경과 연수 몇 년이에요? 연단이니까 2019 가입 마이너스 설치 2019 09 2011 05 8년이네요. 월 무시하고 8년 동안 몇 퍼센트 떨어졌어요? 8년 동안 여기 있네요. 여기 40년 동안 80%, 1년에 2% 떨어졌네요. 그러면 16%가 떨어졌어요. 가입 금액. 자, 보험 가액은 어떻게 되죠? 보험 가액. 면적, 당연히 총 면적이죠. 총 보험 목적물의 가치. 사고 시점에 평가한 재조달가액 많이 올랐네요. 네. 곱하기 1 마이너스 경과년수 사고 여기 있네요. 수재 사고네요. 그럼 여러분은 자기부담금 비교 202008 마이너스 설치 201105 그럼 몇 년이에요 이거? 9년 나오네요. 9년. 아까는 8년이었는데 네. 그럼 9 곱하기 경영감가율은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18%가 떨어졌네요. 보험가액. 자, 2단계에서 뭐를 해야 된다? 80%를 계산해서 일부 보험 여부와 한도를 확인해야 된다. 됐죠? 우리는 제가 계산기 안 하고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뭐 이거 이제 감가상각률 구하는 거는 여러분 그냥 자다가 일어나셔도 하실 수 있죠. 8820000 이 경과년수는 여러분 월 단위 농업용 시설물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액 여기서 끝나서 일부 보험이 아니라 80% 일부 보험 여부 108240000 작네요. 일부 보험 해야 되겠죠? 일부 보험에 곱하기 비례할 때 그 비율은 1082400분의 820000 여러분 시설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축사가 나왔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실수 안 하는지. 무의식 중에 여기 가입 100%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잔존보험 가입 금액으로 일부 보험 여부 판단해서 하는 문제는요. 쉽지 않아요. 왜? 계산식이 제시돼 있지 않잖아요. 계산식이. 뭐 나오면 그냥 우린 차감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건 심화 문제, 그런 건 심화 단계고 괜히 그런 데 꽂히시지 마시고 요거 실수 안 하는 거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상 기출문제 보시면 문제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러분. 실수해서 틀리는 거지. 요거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올라가서 3단계 일부 보험 판단 됐으니까 뭐 해야 돼요? 손해액 계산해야 되잖아요. 2단계죠. 2단계. 네. 손해액 피해 면적 800 당연히 보험가액이 일부니까 11,000원 감가상각률은 가액 계산했을 때랑 같은 시점이니까 동일하죠. 네. 손해액 시가로 계산한 손해액 시가 평가더라. 자, 이 계산한 손해액을 이제 3단계 목적물 보험금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손해액 얼마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손해액 726100 나왔네요. 726100 목적물 보험금 가기 전에 여러분 딱 판단하셔야 될 거 뭐예요? 뭘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뭐를 먼저 해야 된다? 자기부담금을 먼저 해야 된다. 화재네요? 그럼 자기부담금 먼저 안 해도 되고요. 설수풍지네요? 자기부담금 먼저 해야 되고요. 설수풍지인데 만약에 잔존물 제거 비용이 제시가 됐네요? 그럼 더군다나 총 자기를 먼저 구해서 한 줄 풀이로 나가시고 됐죠? 여기는 지금 설수풍지 사고이고 잔존물 제거 비용, 즉 비용 손해는 제시가 안 됐으니까 가축재해보험은 손대지 않은 자기부담금 차감하지 않는다 규정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자기를 우리는 먼저 구해볼 거예요. 목적물 보험금에서 우리가 하던 순서대로 하지 말고 자기부담금
비교해야 되더라. 비교. 일단 손해액이 얼마였죠? 7, 2, 1, 6, 0, 0, 0. 아, 손해액이 10% 아니더라. 자기부담 비율이 있더라. 비율. 비율이 아까 저 위에서 여기 비율이에요. 금이 아니라 10%. 네, 제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손 한도 하고요. 손 비례 비율 10, 8, 2, 4, 0, 0, 0, 8, 8, 2, 0, 0, 0, 0. 손 비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지급보험금액 계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 손 비 가입금액 한도 가입금액이 얼마였죠? 8, 8, 2, 0, 0, 0, 0. 여기에 자기부담 비율 지금 10%지만 5%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축, 손, 비, 가, 자기를 빼야 되니까 얘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요. 뺄 자기를 알려면. 됐죠? 네. 물론 여기 미니멈 이런 거 빼놓으시면 최소값 또는 미니멈 시험 문제에서 빼놓기 쉽거든요. 실제 시험 작성할 때. 그러니까 항상 네. 기억하시고 이것과 뭐를 비교하래요? 50만 원. 이 결과값과 50만 원 중에 큰 값.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까요? 네. 자기부담금. 네. 손, 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을 비례보상 한 것과 10% 58만 8천 원? 그럼 이 단계에서 딱 판단되네요. 50만 원 넘어가더라. 네. 그래도 비교 과정은 한번 있어야죠. 이걸 물어보는 걸 테니까 58만 8천 원이 나왔어요. 58만 8천 원 나왔으면 이제 보험금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뭐.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이제 두 번째, 목적물 보험금 단계에서 자기부담금을 먼저 계산했고 두 번째 목적물 보험금 손해액 그대로 쓰는 거죠. 비례, 손비, 10, 뭐였죠? 824000, 가입금액, 820000, 가입금액, 두 문자로 확인, 축, 손비, 가, 미니멈, 최소값, 자기, 588000, 최종 목적물 보험금. 비용 손해 없으니까 여기서 끝. 됐죠? 네. 두 문자로 항상 검사하실 때 또는 풀이하실 때 물론 실제 시험에선 검사한 시간도 없지만 풀이하시면서 내가 맞게 하고 있나 항상 보셔야 되세요. 네. 그러면 지급보험금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또 한번 잔존물 제거 비용 있을 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잔재비가 제시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 얼마라고 할까요? 그냥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잔재비가 문제 조건에 100만 원 제시됐다 해볼게요. 100만 원. 그러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한도. 손해액의 10%와 100만 원 작은 거. 둘 중에 작은 거. 손해액이 얼마였죠? 손해액 여기 있네요. 7. 그럼 10% 그냥 바로 해보면 7, 2, 1, 600이 나오겠네요. 1, 600. 맞죠? 둘 중에 작은 거. 얘가 잔존물 제거 비용으로 결정이 됐어요. 두 번째, 계산해야 되겠죠? 계산한다 할 때 한도 있고 비례 자기 비례 비례 자기. 네. 비례 7, 2, 1, 600 이 값이 오는 거예요. 비례 아까 그 비율 80% 분의 그대로 10, 8, 2, 4, 000, 8, 8, 2, 0, 000 한도 비례 자기 빼야 되겠죠. 자기. 여러분 우리가 하던 순서대로 하니까 항상 자기부담금이 걸리잖아요. 먼저 있어야 자연스러운 풀이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만약에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으면 위에서 총 자기부담금을 먼저 계산해라. 기억나시죠? 자, 얘 자기부담금 어떻게 돼? 그대로 자기부담 비율 곱합니다. 축사하실 때 자기부담 비율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축사도 그냥
축사 자기부담금이 완전히 바뀌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바뀌었고 또 앞에 세 가지 시설 손해액의 10%를 기준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가 일어나기 쉬워요. 네. 자, 요거 자기부담금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7216000 아니 00이죠. 7216000 곱하기 나누기 58800 아까부터 팔자가 많이 나오네요. 58800 이게 잔재비의 자기부담금이에요. 자, 그냥 우리는 지금 이대로 했으니까 그냥 해볼게요. 잔재비 자기부담금 구했으니까 이 위에 있는 거 그대로죠. 71600 곱하기 비례 요 비율 그대로 오고요. 마이너스 58800원. 자, 이 경우는 이대로 하셔도 돼요. 이 경우는 그냥 목적물 자기부담금 구하고 이대로 하셔도 돼요. 왜요? 이미 목적물 보험금 단계에서 50만 원을 초과해서 자기부담금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빼도 다 차감을 해요. 근데 만약에 목적물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이 이거 자기부담금 곱한 이게 그냥 50만 원이 결정이 됐어요. 이게 작아서 이게 뭐 예를 들어 3을 하고 해볼게요. 388000 근데 목적물 보험금에서 이게 50만 원이 더 크니까 50만 원을 차감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50만 원 차감해서 계산했다 쳐요. 목적물 자기부담금을 50만 원을 계산해서 이거 값이 나왔다 쳐요. 근데 이거 계산하다 보니까 애매하게 잔존물 자기부담금과 목적물 자기부담금을 합했을 때 50만 원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총 자기를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야지 마지막에 실수가 안 벌어집니다. 네. 근데 이 경우는 이미 여기서 그 이상 최소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계산된 위에 한도는 없다 그랬잖아요. 캡이 없다 그랬잖아요. 계산된 그대로. 네. 총 자기를 먼저 계산하더라. 네. 자, 그러면 이 결과값과 목적물 보험금 더한 게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나오면 확인하면 끝이겠죠. 네. 자, 이렇게 시설 문제풀이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강의 한번 들으시고 이거 다 풀이가 가능하시면 그분이 진짜 특별하신 거예요. 다 안 풀려요. 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여러분 기본 과정에서는 시설보험금 4단계 기억하시고 추가 비용 손해까지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딱 목적물 보험금 단계까지만 연습하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풀이 특강 정도 가시잖아요. 목적물 보험금은 이제 그냥 게임 끝난 거고 추가 비용 손해 있을 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너무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면 힘드신 거예요. 됐죠? 자, 다음 강의는 우리 시설 마지막 중복보험 보고 시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